삼성이 알면 나도 안다. 대국민 정보기억 최소 프로젝트 눈치 안 보고 읽기 시작하겠습니다. 출연자 소개하죠. 73년 전통의 대구매일신문 최경철 부장 나왔습니다. 반갑습니다. 요즘 바쁘시죠? 뭐 별로 바쁜 거 없습니다. 그래요? 네. 엄청 시끄럽던데. 이해운 대표도 그만두고 국민의당이래요. 바른정당. 예, 그 바른정당이 좀 시끄러워졌죠. 예. 그래서 뭐 자동적으로 자유한국당까지 같이 좀 시끄러워질 것 같습니다. 뭐 아무래도 합당을 하고 싶어하는 두 당이니까 뭐 어떻게든 합당을 하든 뭐 계속 바른정당이 그 원내 교섭단체로 남든 네. 뭐 당분간은 좀 두 당에 있는 분들이 합칠지 그대로 갈지에 대해서 좀 논의나 뭐 여러 가지 토론이나 이런 것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김무성 대표가 앞장서서 지금 뭐 서로 좋은 분위기 만들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해운 대표가 이제 자강문, 바른정당 혼자서 갈 수 있는 그런 분위기 만들어야 된다 이런 거를 계속 주장하면서 걸림돌 같은 느낌이 좀 있었는데 이해운 대표가 그만두면 걸림돌이 뭐 김무성 대표 측에서는 제거됐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친유계가 아무래도 친유승민계가 네. 좀 약해졌다고 봐야죠. 그래서 친유승민계가 바른정당을 독자정당으로 좀 지켜나갈 수 있도록 네. 강력한 힘을 발휘했다면 지금 그 동력이 좀 많이 약화됐죠. 그래서 한국당에서 강하게 지금 그 의원을 몇 분 맨투맨식으로 접근을 해서 네. 좀 통합적으로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 문제는 계속 봐야 되겠네요. 그럴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진보 정치계의 젊은 기수 박원석 동국회 경교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진보 정치계의 젊은 기수. 그 대선 전부터 정의당 쪽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세대 교체가 필요한 거 아니냐. 그래서 이번 대선에다가 우리가 갖고 있는 자산, 그래서 소위 말하는 돈을 거기다 쏟아붓지 말고 차세대 정치인들을 키우는데 그 자원을 좀 써보자 이런 주장들도 좀 있었다 그러는데 지금 그러면 정의당은 세대 교체가 된 상태입니까? 안 그러면 아직은 어쨌든 되지 않은 대선 겁니까? 이후에 당직 선거에 네? 심상정 노회찬 두 분이 불출마 선언을 하면서 두 분 스스로 불출마 선언의 사유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당이 이제 원활한 세대 교체가 되지 못함으로 인해서 리더십의 변화가 좀 지체됐던 게 진보 정당이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다소 좀 우리한테 여유가 있을 때 지금 네. 리더십 교체 시기고 그리고 리더십이라는 건 이제 만드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세대 교체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보고요. 이제 신임 이정미 당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심상정 노회찬 두 전 대표들에 비해서 연령도 젊고 어쨌든 진보 정치 세대로도 뒷세대이기 때문에 세대 교체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아 그렇군요. 그럼 어디까지 정의당의 젊은 세대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건가요? 뭐 그걸 꼭 연령으로 나눠서 구분하기는 좀 어려울 것 네. 같고요. 또 연령이 많고 적음이 어쨌든 뭐 세대 교체를 반드시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생각해요. 다만 이제 워낙에 진보 정치 1세대의 상징성이 컸지 않습니까? 권영길 전 대표, 네네. 뭐 심상정, 노회찬, 네. 지금 현역에 계신 두 분 의원. 근데 그 뒷세대들은 사람들이 잘 기억을 못해요. 그 뒤에 누가 있지? 이렇게 잘 기억을 못하는 게 사실은 그동안에 그러니까 박원석 교수께서도 국회의원도 하시고 그랬는데. 네, 그동안의 리더십이 정체됐던 거를 어떻게 보면 방증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심상정 제2의 심상정 노회찬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리더십 교체나 변화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게 목표였고 그런 시도를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 얘기는 나중에 시간이 되면 따로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도국의 한치호 논설위원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아니 지난달까지 포스코 갑질로 특별 취재팀 만들어서 시리즈물로 해가지고 네. 그 특별 취재팀을 이끄시더니 이제 달 바뀌자마자 9월달에 또 삼성 오너 갑질 취재를 이끌고 계십니다. 원래 달거리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한 달 한 번씩 바꿔야 됩니다. 아이고 참 그렇군요. 저희가 오늘 사드 배치하고 경제 이런 주제로 얘기를 좀 진행을 하려고 그랬는데 먼저 다뤄야 할 사안이 있어서 뉴스 하나 보시고 얘기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국내 최고급 호텔로 꼽히는 서울 장충동 호텔 신라. 특급 호텔답게 세계에서 가장 좋은 식자재를 발굴하는 조직, 이른바 좋은 식자재 태스크포스 팀이 존재합니다. 좋은 식자재 TF는 표면적으로 호텔 신라 고객에게 최고급 식자재를 공급하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전혀 다른 실상이 아시아경제TV 취재를 통해 포착됐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이 제일 좋아하는 게 참치 남아도로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일본에서 지사를 통해서 이제 구입을 하고 비행기로 아주 신선하게 신라 호텔로 배달을 해요. 그래서 그런 뒤에 남아도로 부이면 이제 해체를 해서 한남동 자택으로 보내는 거죠. 복수의 호텔 신라 전현직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삼성 총수 일가가 주문한 식재료를 배달할 때 호텔 신라뿐만 아니라 계열사 지사도 이용됩니다. 이 부회장이 참치를 원할 경우 호텔 신라 동경사무소나 삼성물산 일본지사가 구매해서 배송까지 책임지는 구조입니다. 비용도 호텔 신라가 떠안습니다. 쓰는 비용에 대한 결제는 이제 법인카드로 전부 해결이 되고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 같은 경우는 최우선적으로 처리가 되죠. 호텔 신라를 통해 마련된 최고급 참치는 물론 하나에 수십만 원을 호가하는 크라운 멜론도 호텔 신라 비용으로 이곳 총수 일가 자택에 수시로 배달됐다고 합니다. 호텔 신라 좋은 식자재 TF가 총수 일가를 위한 조직인 만큼 선발 과정도 까다롭기 그지없습니다. 각 부서에서 이제 뭐 인사고과가 좋고 믿을 만한 직원이 선출이 돼요. 호텔 신라 총 주방장이 되기 위해서 필수 코스고 내부에서는 뭐 시기와 질투의 대상. 관련 의혹에 대해 호텔 신라 측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선을 긋습니다. 멜론하고 뭐 특정 식자재들 그거는 그분들이 드시는 것도 아니래. 대부분 그거는 외부 선물용으로 사용하시는 것들이래요. 실제로 뭐 우리 사장께서는 좀 이런 것 좋아하시지도 않고 관장님도 사용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관장님이 선물하시는 선물용으로 구매를 많이 하신 거래요. 호텔 신라 측은 비용 처리가 있었더라도 정식 연회 계약을 통해 비용을 지불했다고 반박했습니다. 계약서 열람을 요청했지만 사적 계약이라는 이유로 거부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관련 의혹이 사실이라면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회사의 자금이나 물품을 총수 일가가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하였다면 이것은 횡령에 해당이 되고요. 엄벌에 처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고급 식자재 공급을 둘러싼 삼성 총수 일가와 호텔 신라 간 10여 년 넘는 거래가 정상적인 계약 관계였는지 검찰을 포함한 사정당국의 면밀한 조사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아시아경제TV 권호철입니다. 자, 뉴스를 보셨습니다. 한초 의원, 어떻게 된 일입니까? 좀 설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신 바 그대로입니다. 이제 무슨 내용이냐면 호텔 신라의 좋은 식자재 TF팀을 만들었는데 네. 이제 명분은 이제 호텔 신라에서 쓰는 레스토랑에 쓰는 좋은 식자재를 많이 구해오겠다 했는데 거기 인부가 하나 더 있는 거죠. 그럼 이제 총수 일가나 오너 일가가 원하는 식자재 먹고 싶어하는 거 뭐 그런 걸 구해오는 임무까지 더 띄게 된 거죠. 근데 그 중요한 거는 그것까지는 좋다 이거예요. 근데 그거를 총수 일가가 그냥 날로 먹은 거죠. 표현이 좀 이상한 데인가요? 날로 뭐 공짜로. 참치는 날이니까 회니까 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네. 아무튼간에 그거를 정당한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그냥 받은 거죠. 그러니까 공짜로 회사에서 받게 된 거죠. 이게 그냥 어떻게 일회성으로 선물을 할 수 있겠지만 이게 12년 동안 꾸준히 이어졌다는 것 자체는 총수 일가가 사실은 호텔 신라를 그러니까 호텔 신라 그런 팀을 사유화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게 지금 10에서 12년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게 저희가 확인된 게 10에서 12년입니다. 그 앞에는 저희가 확인할 수가 없었고요. 저희가 취재원들을 통해서 확인한 그 연수가 이제 10에서 12년입니다. 그러니까 그 뭐 이건희 회장이라든지 홍라희 전 관장이라든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라든지 이부진 사장, 뭐 호텔 신라 사장, 뭐 이서연 제일모직 사장이라든지 이분들이 계속 본인들이 원하는 기호식품을 계속 공급을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거를 취재를 해서 기사를 냈더니 호텔 신라 측에서 처음에는 이제 사적인 계약이기 때문에 계약 관계를 보여줄 수 없다. 계약서가 있는데 보여줄 수 없다고 그랬고 저희한테 이제 계약서를 보여주겠다 그랬는데 그 계약서가 의미가 있나요, 한초에? 계약서가 의미가 없죠. 왜 현금 입금시킨 통장 사본이나 아니면 카드로 긁으셨으면 카드 했다는 그게 있는 게 정상인 거죠. 계약하고 돈 안 주면 그만이잖아요. 그러니까 계약서는 저도 만들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그거는 의미가 아무것도 없는 거고 더 웃긴 거는
그런 그 예를 들어서 우리 회장님 댁에 뭐 식자재를 납품하는데 회장님하고 나하고 계약서 쓰는 일은 거의 없겠죠. 만약에 그 계약서 쓰자고 들고 들어가면 아마 그러실까요? 너 집에 가고 싶냐? 간이 부었네. 뭐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아니 그 누가 회장이 이렇게 식자재를 계속 공급을 받고 있는데 그 가가지고 계약서 들고 가서 사인을 해달라고 누가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냐는 거죠. 최건철 부장. 성경에 이런 말씀 있죠. 99마리의 양을 가진 분이 한 마리의 양을 가진 사람의 그 한 마리를 뺏으려고 욕심을 부리는 그런 뭐 얘기도 있습니다만은 참 우리나라 재벌들이 참 돈을 엄청나게 쌓아놓고 자기 주머니에 갖고 있으면서도 밥값 하나 낼 줄 모르고 그 다음에 밥값을 아끼려는 저런 행위를 보면 참 우리나라 재벌이 도저히 존경받을 수 없는 부자가 아닌가. 부자도 존경받을 수 있는 부자가 있고 존경받을 수 없는 부자가 있는데 저분들은 정말 후자에 속하는 부자들 같으면 참 부라는 게 참 부끄러운 게 아닌가 이렇게 되면 참 안타깝습니다. 이게 이제 삼성의 어떤 예, 박원석 계열사도 또 뭐 오늘 거론된 신라호텔도 이건희 회장 혹은 이재용 부회장 일가의 소유가 아니거든요. 저 개인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근데 지금 이 행태를 보면 네. 마치 자기네 개인의 소유물을 부리듯이 회사가 갖고 있는 자원과 인력을 마음대로 활용을 한 건데 실은 삼성은 사실 새삼스러운 일도 아니에요. 과거에 이제 삼성 비자금 사건이 터졌을 때 삼성 구조본 재무팀에 근무했던 김영철 변호사가 양심 선언을 했잖아요. 그 김영철 변호사의 증언에 따르면 실제 삼성에 금고가 있었고 그 금고에 이건희 회장 그 총수 일가의 비자금이 쌓여 있었고 그리고 이학수 전 부회장이나 또 김인주 삼성전자 사장 같은 사람들이 사실상 그 금고지기에 다름 아니었다라는 굉장히 충격적인 증언을 했어요. 네. 때문에 이 정도 일은 어떻게 보면 물론 이제 우리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는 일이고 그 저런 큰 재벌 기업의 총수 일가가 해서는 안 되는 일이지만 삼성의 전력을 보면 뭐 새삼스러운 일도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새삼스러운 일도 아니다. 네, 제가 이 동영상 보면서 네. 이건희 회장이 그 성매매 동영상이 유출되면서 한동안 화제가 됐었습니다. 네. 근데 그 동영상을 제작하고 유포한 사람들은 지금 다 유죄 판결을 받고 처벌을 그렇죠. 받았어요. 네. 근데 검찰이 그 성매매 진위 여부에 대해 수사를 한다 그랬는데 아직도 아무 얘기가 없습니다. 근데 거기서 보면 그 동영상에서 보면은 그 뉴스타파가 보도할 때 그 여성들한테 500만 원씩 지불을 했다. 월 때마다. 그 돈은 과연 이건희 회장이 개인 돈으로 냈을까? 이런 의문이 들더라고요. 그것도 회사 돈으로. 글쎄 뭐 그럴 개연성을 배제하기 어렵겠죠. 삼성의 그동안의 행태를 보면. 근데 그 계열사 돈으로 한초예요? 줬으면 그 비자금일 거예요. 그렇죠. 비자금이죠. 비자금일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이번에 국정원 뭐 그 댓글 사건에 보면 국정원 사람들도 그 댓글 팀장들한테 돈 주면서 다 영수증을 줬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요. 취득분을 다 받고 했다는데 저거는 그냥 줬으니까 아마 좀 비자금일 거고 중요한 건 뭐냐면 뭐 회사의 그 물품을 이용할 수도 있고 갖고 오라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거기에 정당한 대가를 지불했느냐가 사실 핵심적인 그래서 내용이라고 생각해요. 앞서서도 말씀하셨지만 입금증을 갖고 와야 네, 된다는 그 거 아닙니까? 입금증도 사실 필요 없고요. 입금증 제가 만들어서 드리면 끝이에요. 그거 말고 정확하게 이렇게 카드로 계산했다, 아니면 현금으로 이렇게 언제 이렇게 입금해줬다 이런 게 필요한 것 같고요. 그 또 한 가지 더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제가 아는 그 매출 한 1,500 정도 하는 그 외식업체인데 거기도 그 사장이 이제 그 가족들이 그 와서 식사를 해요. 그 식당에 와서 실제로 자기네 자기네 식당이니까 네. 와서 해요. 그러면서도 그 사람들은 사실 주식회사긴 하지만 다 자기네가 주주거든요. 가족 주주. 근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 거기 식사할 때마다가 뭐라고 체크를 하냐면 비즈니스 체크, 사장님 가족 이렇게 다 표시를 해버려요. 그래서 속일 수가 없어요. 다른 임원들도 예를 들어 저를 초대해서 이제 식사를 한번 하면 한치호하고 비즈니스 체크로 식사했다. 뭐 이렇게 다 체크를 하기 때문에 이게 그런 기업들도 그렇게 정확하게 하는데 지금 뭐 삼성에서 대삼성, 대호텔신라가 이런 모습을 쭉 보여줬다는 거는 사실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저는 좀 이번 기회에 좀 반성을 했고 하다못해 그런 것까지 이렇게 했으랴. 국민들이 좀 실망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근데 하다못해 그렇게 했으랴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홍라희 관장이 즐겨 드시는 과일이 뭐 크라운 멜론인가 그게 하나에 요만한 거 하나에 25만 원이랍니다. 우리 좀 사서 좀 찍으시지. 네. 그걸 왜 그게 취재비가 부족해서 25만 원. 25만 원. 우리 그냥 멜론에다 왕관 하나 씌워서 겁니까 그 멜론? 저도 모르겠어요. 예, 하여튼 저희는 취재만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재용 부회장이 이제 남아도로, 그러니까 생참치죠. 살아있는 참치 참치. 대뱃살. 네, 뱃살. 예, 그렇죠.
그거를 이제 이번에 또 저희가 취재하면서 남아도로가 뭔지 이제 그걸 처음 알았는데 이게 그런 거예요. 일본에서 이제 참치가 좋은 생참치가 이렇게 딱 나오면 그거를 호텔 신라 동경지사나 삼성물산 거기가 또 수출입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삼성물산 그런 데서 이제 잡아와서 그거를 배달을 합니다. 호텔 신라에다가 호텔 신라에 그래서 일식집 아리아케라고 있어요. 아리아케에서 해체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60호 이건희 회장이 있는 승지원 60호에다 보내든지 62호 이재용 회장의 부회장의 집으로 이렇게 보내는 거죠. 저희가 그런 과정까지도 이제 다 알게 됐고요. 또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이제 좋은 식자재 TF라는 게 왜 만들어졌냐면 10년 전, 12년 전에는 그런 그 조직이 없었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확대를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냥 부가적으로 일을 시킬 수가 없잖아요. 당신 이거 해. 그럼 나 요리사인데 뭐 맨날 뭐 알아보러 다니라 그러고 그러니까 그게 안 되니까 좋은 식자재 TF라는 그런 조직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외부에다가는 홍보를 하는 겁니다. 우리 특급 호텔 신라에 오시는 분들한테는 전 세계에서 제일 좋은 우리가 발굴을 한 음식을 공급을 합니다. 이게 이제 겉으로 포장한 그 말하는 내용이고요. 그 뒤에는 그 오너 일가의 진상품을 만들기 위해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팀도 한식, 중식, 일식 이렇게 세 팀으로 나누고요. 그다음에 그 국내하고 그다음에 해외가 또 따로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또 리서처가 따로 있고요. 그다음에 구매팀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리서처는 계속 돌아다니면서 그 음식을 식자재를 계속 발굴을 하는 그런 형태로 일을 하고 그다음에 너무 이렇게 옛날 얘기 듣는 것처럼 그만하세요. 저녁 식사도 못했는데 배고파지도 아니 근데 네. 호텔 신라의 일식당이나 중식당 이런 데 가격이 굉장히 비쌀 거 아니에요. 엄청 비싸죠. 더구나 그렇게 좋은 식자재를 구해서 그렇죠. 쓴다 이렇게 예, 홍보를 박원숙 교수. 하면은 근데 알고 보면 그 고객들은 이재용이 먹고 남은 거 먹는 거 아니에요. 노른자는 거기서 다 가져가고 원래 그런 겁니다. 그보다 이제 조금 급이 떨어지는 것들을 이거는 호텔 신라의 레스토랑들의 평판에도 굉장히 치명적일 수 있는. 그런데 이제 그런 기사인데요. 거죠. 그 좋은 식자재 TF 그 리포트에도 나왔지만 거기서 제일 잘하는 선수들을 발굴한답니다. 그러니까 입이 무겁고 충성도가 높고 실력이 좋은 친구들이 거기에 무조건 들어간답니다. 그래서 그게 총 주방장 지배인으로 가는 이제 지름길이라는 거죠. 총 지배인으로 거기에 못 들어가면 이게 이 조직에서 뭐라 그러죠? 뭐 무한도전에 보니까 쩌리? 예,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려고 굉장히 애를 쓰고 그다음에 거기에 들어가면 굉장한 자부심. 내가 회장을 모시는 그 조직에 들어가서 일을 한다.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일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삼성 얘기를 하니까 우리 예, 이 박원숙 교수. 부국장이 눈이 굉장히 초롱초롱해지시는데 갑자기 힘이 나기 시작합니다. 다음 달에 광고가 끊기지 않을까. 딴 데서는 뭐 광고 때문에 저희 거 받아 쓰지도 못하고 상당히 그런 상황인데 저는 중요한 게 예, 한철이요. 이런 상황이 생길 때마다 그냥 뭐 감추고 뭐 이럴 게 아니라 이제 뭐 그런 적이 있었는데 앞으로는 그렇지 않겠다라고 뭐 사실 솔직하게 얘기하고 그런 게 훨씬 더 나은 거 아닙니까? 좋은 식자재 팀 뭐 사실은 명목상은 상당히 좋은 거잖아요. 뭐 우리 아이들 그렇죠. 아이들 네. 학교 급식도 바꾸면 정말 좋은 정말 좋은 명목이죠. 아이들 학교 급식도 좋은 거 식자재 만들기 위해서 하고 있고 사실 나보고 또 물 탄다고 이런 얘기 하겠지만 신라가 또 제주도에서 무슨 그 음식점 또 잘하는 거 TF도 만들어 갖고 뭐 향토 음식 이렇게 그거 하는 진짜 것도 못하는 건데. 그런 것도 그런 것도 했었어요. 그러니까 본래의 뜻으로 좀 제대로 하자는 거죠. 그거를 자꾸만 그런 식으로 근데 이게 지금 약간 가십 비슷하게 얘기를 예? 하고 있는데 엄격하게 박원숙 교수. 보면은 아까 이제 최이배 의원 인터뷰에서도 나왔지만 이게 배임이고 횡령이죠. 좋은 지적이죠. 그렇죠. 회사의 자원과 인력을 저런 식으로 총수 일가를 위해서 마음대로 사용했다는 것은 실은 엄격히 보면은 저건 뭐 법적으로 문제를 삼아야 될 만한 사안이고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있었던 여러 재벌 기업들의 배임 횡령 사건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SK 최태원 회장의 횡령 사건이나 또 CJ 이재현 회장의 배임 횡령 사건이나 다 이게 회사의 인력과 자원을 총수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른바 이제 재벌 총수 일가의 범죄들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거운 범죄고 이게 이제 그 좀 경제 선진국들이나 이런 데서는 용납되기 어려운 그런 행태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이런 게 좀 우리 사회에
그 만연해 있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좀 무감각하게 넘어가는 경향들이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이런 문제들도 그냥 단지 가십 수준에서 다룰 문제가 아니고 좀 엄격하게 좀 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 정말 좋은 지적이신 것 같아요. 범죄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이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도 확 그 내용의 무게감이 달라지는 것 같은 느낌. 사실 우리나라 1등 기업이 예, 저렇게 최강철 그 회사 돈과 개인 돈을 구분하지 못하듯이 저렇게 1등 기업이 저러니까 중소기업까지 다 따라하는 거예요. 중소기업 사장들 전부 다 법인카드로 갖고 이마트 가서 장 다 봅니다. 그러니까 그 사실 국세청이 그것까지 다 쫓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못하죠. 그것까지 쫓으면 너무 많기 때문에 양이 많아서. 그런 것까지는 봐주는 거죠. 하지만 대부분 사람들이 다 그렇게 걷습니다. 예를 들어 뭐 의사분들도 사실 병원 명의로 리스로 차를 막 삽니다. 그래서 외제차 막 사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병원 사람들이 사실 외제차를 왜 삽니까? 그게 뭐 병원하고 특별히 관계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관계가 사실 없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그 우리 국세 당국이 사실 좀 많이 너그럽게 해주죠. 사실 저런 분들도 저렇게 회사 돈을 막 써도 쫓지 않고 처벌하지 않으니까 저러는 건데 사실 공과 사를 구분해서 회사 돈을 써야 하는데 그걸 못하면 사실 굉장히 좀 엄격하게 처벌을 해야 되는데 그까지 처벌을 못한다는 부분이 저런 행태를 자꾸 낳는다는 거죠. 직원들한테는 엄청 엄격해요. 그렇죠. 그렇죠. 직원들한테 어느 정도 엄격하냐면 저도 이제 아는 분들이 좀 있는데 이제 가끔 가다 식사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럼 법인카드 나와서 이제 우리가 이제 저기 하니까 식사하면 노래방을 못 간다는 거예요. 왜요? 그 유흥업소니까. 유흥업소니까 쓰지 못하게 돼 있대요. 근데 더 긁히지가 않는 거예요? 예, 긁히지가 않는데 그걸 확인해 본 적이 없답니다. 왜 확인해 본 적이 없냐면 했다가 취소하더라도 기록에 다 남잖아요. 그럼 시도한 것 자체가 겁이 나서. 그렇죠. 그 처벌받을까봐 시도한 것 자체도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못 한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네 직원들한테 그렇게 엄격하게 하면서 본인들은 그렇게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그냥 그 예, 박원숙 교수. 재벌 총수 일가의 윤리의식 문제로 치부하고 넘어갈 게 아니고 실은 이건 불법이고 범죄인 거죠. 그런 차원에서 좀 엄격히 봐야 되고 이게 단지 이제 그런 총수 일가의 습성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재벌 대기업의 전근대적인 이 구조의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재벌 대기업 보면은 총수 일가가 아주 작은 지분을 가지고 여러 가지 좀 비정상적인 출자 구조를 통해 가지고 기업 집단 전체를 지배하는 시스템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대표적으로 인사도 다 하고. 삼성이 그렇게 돼 네. 있고 그렇다 보니까는 이른바 이제 황제식 경영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그 안에 자리하게 되고 또 이 재벌 총수 일가의 어떤 특권 의식 이런 것들이 그냥 뭐 자연스러운 것처럼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제가 이번에 리서치를 하다 보니까 네. 그 2004년도에 아테네 올림픽이 있을 때 네. 이건희 회장이 홍라희 그 여사나 당시에 이제 이재용 뭐 또 딸 두 분, 따님 그때 두 분, 전무였을 겁니다. 예 그리고 손자들까지 데리고 유럽을 갑니다. 그래서 유럽 뭐 공장들 방문하고 아테네 올림픽 참관하기 전에 잠깐 독일에 들려서 아무 공적 일정이 없는 그 이른바 여행을 하는데 독일 현지 법인이 총동원돼서 무려 2달 전부터 그걸 준비를 했다는 거예요. 삼성법인요? 네. 거기에 아르바이트를 했던 독일에 있는 유학생이 그 자기가 목격한 거를 그리고 체험한 거를 인터넷 언론에 기고를 해서 쓴 글이 있어요. 아 그래요? 그걸 제가 지금 뭐 굉장히 아주 세세하게 자세히 썼는데 조금만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어, 대략적으로? 이분이 이제 쓴 거를 보면은 나는 이건희 회장의 영접팀의 알바였는데 그분 입맛에 맞을까 독일 현지법인 직원들하고 고급 레스토랑에 가서 사전에 시식 다 하고 사슴고기 맛도 보고 그리고 호텔 2개 층 정도를 기미상궁이 있네. 호텔 2개 층 정도를 빌려가지고 이제 서울에서 파견된 비서팀하고 또 현지 법인하고 상주하면서 상황실 꾸려놓고 이건희 회장이 오기 전부터 그렇게 대응을 하고 엘리베이터에 잠깐 갇히는 사고가 있었대요. 마지막 날. 아 누가요? 이건희 회장과 그 일가가 식사하고 예, 올라가다가 예, 예. 호텔 식당에 식사하고 올라가다가 그랬더니 뭐 난리가 났다는 거죠. 난리가 났고 그 상황실에 처음 보는 사람이 내려와 가지고 뭔가 엄숙하게 얘기를 하고 있고 현지 법인의 주재원들은 전부 다 고개 떨구고 앉아가지고 사색이 됐겠네. 깨진 거죠 이제 네. 이 서울에서 파견된 그렇죠. 비서진한테 뭐 등등 해가지고 굉장히 재밌는 스토리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게 아주 그냥 일상화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재벌의 어떤 이 전근대적인 지배 구조 또 이런 이른바 이제 황제식 경영 그 안에 자리한 특권 의식 이런 건 좀 이제 달라져야 되는 거 아니냐. 대한민국이 세계 10대 경제대국이라고 하고 예전처럼 이게 천민자본주의 소리 듣는 그런 나라가 더 이상 돼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좀 각성도 해야 되고 그리고 이 재벌 그 대기업의 지배구조를 개선할 수 있는 그런 법제도적인 규제도 좀 더 강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에 대법원장 후보 예, 되신 최경수 분이 부장. 그 서울에 오시면서 네. 버스를 타고 지하철을 타고 대법원까지 온 게 화제가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게 그게- 화제가 됐죠. 그렇죠. 그 업무는 사실
관용차를 이용할 부분이 아니라서 자기가 그렇게 했다고 했는데 또 대통령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먹는 밥과 내가 쓰는 치약, 칫솔은 이제 내가 사겠다. 그전에는 다 그 청와대 돈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도덕적인 판단들을 사회 지도층들이 이제 스스로 내려줘야지 바뀌는 것입니다. 요즘 그 의경들 많이 빼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즘 경찰서장들이 이제 자기가 직접 운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아 그래요? 예, 다 뺐죠. 의경을 오. 빼니까 뭐 운전병 갑질 얘기 운전병,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그걸 다 빼니까 아 원래 그게 그게 아니에요? 보직이 아니에요? 운전병? 없죠. 그 사실상 그 의경은 거기에 쓰면 안 되는 건데 아. 이제 그 사람들을 정상적으로 철수를 시키는 거죠. 네. 그다음에 이제 앞으로는 병역 자원이 부족해서 의경을 그렇게 쓸 수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없어지죠. 경찰서장들이 직접 운전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세상이 하나씩 바뀌는 겁니다. 원래대로 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저분들은 아직도 원래대로 못 돌아가는 건데 원래대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지금 사회 기득권층들이 스스로 결단을 하고 작은 결심들을 해주면 세상이 바뀌는 거죠. 그럼 저분들 뭐 돈이 없습니까? 뭐 참치 살려면은 뭐 얼마 하겠습니까? 저분 갖고 그러니까요. 있는 부에 맞아요. 따지면은 뭐 어려운 것도 아닐 텐데 그 결단을 내리는 게 그렇게 힘든 모양입니다. 저분. 아, 전부 주식이고 현금이 없어서 그런가? 왜 이러세요? 아니 그 필요하면 사실은 아까 경제선진국 말씀하셨잖아요. 네. 필요하면 본인들이 채용하면 돼요. 그럼요. 본인들이 월급 주고 채용하고 본인들이 그런 회사 만들어서 자기들 그 의전이나 아. 그런 거를 위한 식생활을 위한 회사를 따로 만들면 돼요. 그리고 본인들이 지불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아무 문제 없는 거예요. 요리사 채용하면 되고. 요리사 채용하면 되고 뭐 본인들이 하면 되는 건데. 아 근데 요리사들이 다 집에 가 있답니다. 그러니까. 근데 호텔 신라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게 문제라는 거죠. 그게 소위 말하는 인력 파견이잖아요. 그러면 네. 그것도 다 사실 아까 말씀드린 계약서 쓰고 진짜로 해서 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돈을 지불해야 되니까 저희가 만약에 선진국 경제선생님 말씀하셨지만 앞으로는 그런 것들도 총수들이 돈 내서 구매 대행 회사들 많이 만들지 아, 않습니까? 그렇죠. MRO. 그러니까 자기들이 그거 하나 자기 개인 MRO 하나 만들어서 거기서 집행하면 되는 거예요. 삼성이 MRO 팔아가지고 그걸 못 하나? 아니 호텔에 가서 몇 끼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법인카드는 사실 기업 법인카드 밥값은 굉장히 그 너그럽거든요. 그렇죠. 엄청나게 끌 수 있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그 옛날에 접대비를 제가 그렇게 사용을 하면 돼요. 옛날에 근무했던 회사에서 보니까 예? 거기도 회사 안에 식당이 없고 레스토랑이 없으니까 회장님이 롯데호텔에서 매 끼니마다 갔다 그 식사를 그 비서실에서 날르더라고요. 아 그런 것도 봤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 건물 안에다가 최고급 레스토랑을 만들었어요. 회장님이 식사도 하시고 장사도 하고 이렇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소위 말하는 지도층도 있으신 분들은 그런 행태를 막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이거를 취재를 하면서 되게 궁금했던 게 있었습니다. 호텔 신라만 삼성만 이렇게 할까? 왜냐면 우리나라 재벌들이 갖고 있는 호텔들이 호텔들이 엄청 많은데 거기서는 안 그럴까? 이런 생각을 저희가 해봤단 말이에요. 롯데 신격호 회장님은 꼭대기에 계시지 않습니까? 사무실이 한층 꼭대기지 보니 않습니까? 아 그렇죠. 최태원 회장도 워커힐 그렇죠. 꼭대기에 살잖아요. 워커를 계셨고 그다음에 예전에 김우중 회장도 한층 힐튼 다 호텔 썼죠. 꼭대기에 한 층을 다 썼지. 다 썼죠. 그게 참 전통이었는 것 같습니다. 김우중 회장은 이제 나중에 다 넘어가고 막 소송 걸고 막 쓰지 그렇죠. 못하게 하고 막 그랬던 그래서 힐튼 호텔을 갖고 예, 있었죠. 기억도 있죠. 예. 그러니까 저 재벌들이 호텔을 만드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한 초예요. 사업적인 목적도 있지만 본인들이 이렇게 쓰려는 목적도 있는 거예요. 그 합법적으로 이렇게 네. 쓰겠다는 그런 목적도 있고 뭐 여기서 또 비난을 하자면 사실은 병원도 마찬가지거든요. 그 병원의 특수한 그 층 하나는 뭐 거기 로얄 패밀리들만 쓸 수 있다. 뭐 이런 층도 있으면 병원의 설립 목적이 사실은 안 맞는 거거든요. 지금 삼성병원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네, 뭐 네. 굳이 제가 말씀 안 드려도 다 알아들으십니다. 아 그렇죠. 아 예. 그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네. 이 기회에 그런 것도 좀 없어져야 된다는 거죠. 뭐 특수하게 뭐 저기 어떤 보안이 필요해서 뭐 따로 뭐 방을 몇 개 쓰신다든가 그런 건 이해가 되지만 아예 한 층 자체를 외부인들은 못 쓰고 자기들만 쓸 수 있다. 이건 완전 특권의식이죠. 그러려면 그렇게 하지 말고 본인들을 위한 전용병원 하나 지면 돼요. 아랍 왕자들처럼. 아랍 왕자들처럼 본인들을 위한 전용병원 하나 줘서 그냥 거기서 치료받고 거기서 관리하면 되는데 굳이 그렇게 크게 병원 줘서 일반인들한테 돈 빨아들여 갖고 본인들이 갖다 쓴다? 저는 좀 그거 아닌 것 같아요. 일반인들한테 돈 빨아들여서 본인들이 갖다 쓴다. 이 표현이 굉장히 강렬하게 저한테는 다가옵니다. 아니 호텔 신라에 박원석 있는 교수. 그 고급 식당들에서 네. 최고급 식자재를 구해서 좋은 서비스를 한다고 고객들한테 선전을 하지만 막상 이재용이 먹은 다음에 나머지 가지고 만드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단순화시켜서 얘기를 하자면 그러면 지금 하신 말씀이 맞는 거죠. 그렇게 해서 번 돈 가지고 총수 일가가 사실은 그러니까 제가 회사의 호암 자원을 이용하는 거죠. 이병철 회장의 예, 최영철 그 부장. 자서전에 호암 자전을 몇 번 읽어봤어요. 근데 이병철 회장이 굉장히 미식가거든요. 미식가. 그분이 원래 또 있는 집 아들이지 않습니까? 경남 의령에
굉장한 부자의 아들이죠. 그래서 그분이 어릴 때부터 그 곡창지대에서 나오는 온갖 산의 진미를 또 드셨고, 그다음에 또 일본 와세다 대학 유학도 가셨고, 그래서 일본 음식을 또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가풍이 계속 내려와서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무슨 뭐 참치 뭐 남아도로 예, 그런 것에서 굉장히 남아 돌아가는 선호도가 굉장히 높은 것이 아닌가. 예, 예, 아무거나 못 먹는 그런 가풍이 있는 것이 아닌가. 아니 그 예. 세 분 다 그 저 일본에서 유학하셨잖아요. 그렇죠. 네, 아, 그렇죠. 다 일본 유학할 예. 때만 일본 음식은 좋아하는 거는 뭐 당연할 거고, 그래서 도로 뭐 참치를 뭐 공수해 오고 그런 건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사실 작년 12월에 뭐 앞으로 모든 일이 좀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호암 생가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아, 그러세요? 길을 좀 받으려고. 야. 그랬더니 이렇게 뭐 사람들이 너무 많이 가서 위험한 데를 이렇게 쳐놓고 뭐 했더라고요. 네. 거기도 정리 관리는 잘해놨더라고요. 역시 잘해놨는데 왜 이런 말씀까지 드리냐면, 이게 이제 거기서는 의령군에서는 어떻게 보면 일종의 관광 상품이기도 해요. 네. 거기 부자 무슨 빵집 뭐 이런 것도 있고 많더라고요. 부자 등심집. 그래서 그 마을 자체가 아주 그런 걸로 잘 꾸며놨더라고요. 근데 얼마나 좋습니까? 잘 꾸며놓은 건 좋은데 결국은 여기서 이런 모습을 행태를 뒤에서는 이런 행태를 보여주는 게 국민들은 실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훌륭하게 잘하신 분이어서 우리가 존경하고 싶어서 그 지자체에서도 관광지처럼 이렇게 꾸며놓고 이렇게 해놨는데 뒤에서는 이렇게 아닌 행태를 후손들이 이렇게 한다. 이거는 저는 분명히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문재인 대통령이 뭐 본인 돈으로 뭘 한다 그러지 않았나요? 그럼 본인 돈으로 이제 그 저녁 식사나 그다음에 뭐 다른 생필품들, 네. 뭐 치약, 칫솔, 뭐 수건, 뭐 비누 이런 것들은 직접 사시겠다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우리가 사는 것에 대해서 청와대에 뭐 그 총무비서관에 이 부분들이 절대로 타치를 못하도록 하겠다고 그런 말씀하셨죠. 근데 그 이전의 정권에서는 대통령들이 뭐 청와대 물건을 자기 물건처럼 썼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밥을 막 내고 자기 가족들이 와도 청와대에서 요리를 하도록 하고 그렇게 했죠. 그건 사실 정말 공과 사를 구별하지 못하는 문화였죠. 그러니까 네. 대통령도 공사를 구분 못하고 그냥 인식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렇죠. 처음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그 본인들이 쓰는 생필품이나 그런 뭐 기본 식자재나, 생활에 필요한 것들. 그런 것들을 본인 돈으로 산다고 그랬을 때 청와대에서는 그거 다 해주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언뜻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최영철 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기본적으로 그거는 본인들의 돈으로 월급 받잖아요. 그렇죠. 월급 받으니까 네. 그걸로 사서 쓰면 되는 거고, 청와대에 있는 거는 국가의 세금으로 만든, 그러니까 국민의 것이잖아요. 그 이제 백악관은 진즉부터 그런 시스템이어서 아, 그렇습니까? 오바마 박원석 교수? 대통령이 약간 이제 그런 하소연도 했다고. 생활비가 너무 많이 나간다. 그러니까 공식 만찬이나 공식 연회 이외에 백악관에 사는 거니까 어쨌든 대통령 임기 중에는 거기에 들어가는 생활비 일체는 그거는 대통령 개인의 돈으로 지불하도록 돼 있습니다. 네. 그 아예 제도적으로 돼 있는 거죠. 우리는 뭐 여전히 특수활동비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 특수활동비는 뭐 영수증 지출의 의무도 없고 하는 돈이어서 청와대도 특수활동비가 꽤 되고요. 그렇게 사용할 수 있는 돈이 있긴 하지만 뭐 적폐청산과 혁신이라는 개혁이라는 차원에서 아마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들어가면서 그런 선언을 했던 것 같은데 네. 이 초심이 끝까지 잘 지켜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전통을 만들면 이후에 후임 대통령들도 좀 따라가지 않겠습니까? 참고로 말씀드리면 예, 한초 의원. 군 장교들도 점심을 먹을 때는 그 부식비가 나오기 때문에 자기 돈 내고 먹어요. 군 장교들도 자기 돈 내고 먹는다. 그렇군요. 그게 군 장교도 공무원이니까. 공무원이니까 네. 그 점심 식사를 보면 부식비를 월급으로 따로 주니까 그거는 다 자기가 사인하고 자기 돈에 자기 월급에서 다 공제해요. 그렇게 먹어요. 그리고 뭐 야근을 한다든가 그런 경우에 제공에 대한 의무가 있을 때 자기가 돈을 안 내지만, 그렇게 해서 군 간부들이 병사 식당에서 밥 먹으면 처벌받습니다. 왜 처벌받냐면 정당하지 않기 때문에. 왜냐면 장교 식당에 돈 내고 먹어야 되는데 이거 사복 식당에서 공짜로 먹으면 이거 많이 뭐라고 먹었는데. 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게 대단히 저는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해요. 이거는 인식과 의식 차이, 공과 사를 구별 못하고 네 거 내 거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하다못해요. 제가 개인적으로 법인을 만들어서 제가 일대 주주가 저 혼자라도 제가 법인을 만들었잖아요. 근데 그 주식회사 돈을 제가 함부로 갖다 쓰게 되면 처벌받습니다. 그것도. 횡령이죠. 예, 횡령으로 제가 처벌받습니다. 실제로 제가 그런 분을 옆에서 보고 있어요. 자기 1인 주주인데도 검찰에서 수사해가지고 압수수색해가지고 왜 회사 돈을 개인으로 갖다 썼느냐 해갖고 다 변제해내신 분을 제가 봤어요. 근데 이제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거를 끊어내려고 하면 누군가가 앞장을 서든지, 안 그러면 이 기준을 넘어가면 박원석 교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범죄다. 처벌을 받는 사례가 나오면
그 다음부터는 이런 거 못 할 거 아니에요. 당연히 못하죠. 대한항공이 또 지금 그것 때문에 인테리어. 예, 인테리어 문제 때문에 지금 19일 날 오너 부부가 나가 예, 있어요. 부부가 이제 경찰에 출두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보면 이번에 그 한진그룹 대한항공 인테리어 그 문제 오너가 인테리어를 하면서 회사 돈을 쓴 문제에 대해서 엄벌에 처해지는 그런 형태가 나타나면 다른 사람도 다시는 그런 거 못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 듭니다. 뭐 그런 전례가 만들어지는 건 중요하고요. 예, 그렇죠. 그동안의 이 재벌들의 배임 횡령과 같은 범죄들이 처벌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일어났던 이유는 그 처벌이 솜방망이 처벌이어서 그렇습니다. 시간이 지나가면 네. 잊혀지고. 그렇죠. 삼성은 사실은 이병철 회장 때부터 여러 가지 그 사회적인 구설수 내지는 뭐 또 법을 위반한 이런 사건들이 휘말렸지만 네. 이재용 부회장 때 들어 처음 구속이 됐어요. 이병철 전 회장은 아예 검찰 수사도 받지 않았고 사카린 밀사 네, 문제. 네. 그다음에 이건희 회장이 뭐 비자금 사건 등등해서 2번이나 검찰 수사를 받았지만은 그때마다 뭐 구속은 피했는데 이번에 이제 뭐 구속이 됐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걸 계기로 이런 재벌 그 총수 일가의 범죄에 대해서 더 이상 그런 식의 솜방망이 처벌이 아니고 엄벌에 처함으로써 그런 잘못된 관행을 끊어내기 위한 그런 노력들이 좀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거는 네. 지금 이재용 부회장이 지금 행정으로 처벌받고 예, 있지 않습니까? 처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엄벌을 받으면 이제 이분 변하겠죠. 이제 회사 돈을 빼서 말을 사면 안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깨닫겠죠. 그렇죠. 예. 회사 돈으로 남아도를 먹으면 안 되는구나. 그렇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아니 회사 돈으로 월급 받아서 뭐 사 먹을 수는 있어요. 그렇죠. 근데 예. 중요한 거는 네, 뭐냐면 한초 의원. 이게 정부의 의지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좀 봐요. 그럼요. 예, 왜냐하면 지금 이재용 부회장 일단 처벌하는 것도 뭐 그거는 이제 법에서 이제 이미 법원으로 넘어갔으니까 법원의 의지도 대단히 중요한 거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대한항공 얘기 잠깐 나와서 말씀드리면 네. 이것도 한번 지금 현재 조양호 회장. 출석을 미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19일 날 이제 출석한다고 얘기가 아, 이제 예, 예. 예정돼 있다고 네. 발표가 나왔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번엔 부부가 같이 가십니다. 한 분만 가시는 게 아니고 부부 같이 가요. 그리고 동시에 공범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원래는 따로따로 가기로 원래 했어요. 따로따로 가시는데 부부가 이제 그렇죠. 부부를 같이 이제 조성하는 그렇죠. 처음에 재벌에서 사상 초유의 네, 일이죠. 사상 초유의 네, 일이죠. 맞아요.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에 관련됐던 전직 임원은 지금 구속돼 있어요. 전직 임원은 구속돼 있어요. 그럼 이거 대단히 중요한 사건이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수사를 하다 보니까 고문으로 있는 전직 임원 그 당시에 이걸 실행했던 임원은 나이가 70일가 됐는데 구속된 걸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확인됐네요. 그럼. 그걸 구속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부부가 같이 출석하게 되는 사건이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사건들도 엄벌이라기보다는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그렇죠. 좋은 표현이에요. 다른 분을 네. 갖다가 직원을 구속시킬 정도면 윗사람들 오죽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대단히 중요한 내용이고 두 번째 이렇게 우리가 사회적 문제가 제기가 됐을 때 검찰에서 이런 검찰이나 아니면 관련된 기관에서 이런 거 보고 뭐 이거 왜 그러냐 최소한의 조사를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뭐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이 관련된 사람들 사실 여기 오늘 의원님들도 안 계시지만 뭐 필요하면 뭐 이제 국감 시작되면 이런 건 왜 이런 일이 됐는가 또 좀 알아볼 필요성이 있는 거죠. 왜 이 회사는 개인 회사가 아니라 상장 회사예요. 그렇죠. 수많은 주주들이 주인이지 이분들이 주인이 아니거든요. 다만 이분들이 지배주주일 뿐이지. 그걸 명확하게 해줘야 된다고. 그러니까 직원들도 예, 문제예요. 최영철 오너가 회계에 대해서 잘 모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 회사 돈을 이렇게 써서는 안 네. 된다는 거 모를 수도 있죠, 저 사람들은요. 아니, 저 사람들이 근데 정신 세계가 좀 우리하고 달라요. 대학원 나오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다르다니까요. 그러니까 다르기 때문에 저 사람들한테는 밑에 직원이 분명하게 깨우쳐 줘야 된다. 이 돈을 이렇게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회장님. 내 목이 달아나는 한이 있도록 그걸 가르쳐야지. 그걸 가르치지 않으면 이렇게 누가 그렇게 하겠어요? 그걸 가르치지 않으면 밑에도 다치는 거죠. 지금 결국엔 이재용 부회장만 들어간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밑에 수많은 최지성 부회장도 임원들 들어가고 같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게 사실 사장도 들어가고. 자기 자녀들한테는 얼마나 부끄러운 겁니까? 아버지가 그 포승줄에 묶여서 그 호송차를 타는 모습을 봤을 때 그 평생 동안 내 아버지 삼성전자에서 정말 대단한 분이라고 존경했던 그 자녀들이 아버지가 그렇게 끌려가는 모습을 봤을 때 한순간에 무너지는 겁니다. 그 명예가. 근데 법정 구속당해가지고 그분들은 마음이 오히려 더 편하지 않을까요? 내가 편하다고 얘기했잖아요. 왜냐하면 그동안에는 사실은 한철이요? 회장은 들어가 계신데 저희는 못 들어가서 주군님께 들어갔는데 저희는 못 들어가서 되게 미안했었는데 이제는 같이 들어가니까 좀 다리 펴고 주무실 거는 어쨌든 같아요. 잘 못 모시는 거예요. 최경철 부장. 제대로 가르쳐 줘야 되는 겁니다. 이건 그렇죠. 이 돈 회사 돈은 10원짜리 한 장도 건드려서는 안 된다고 반드시 제대로 가르쳐야 되는데 우리나라 그 누구나 그렇지 않습니까? 직원들이 사장이 야 해
그러면 알겠습니다지. 그거 안 됩니다 하는 사람은 거의 없거든요. 자기 목이 달아날까 봐 무서워서 두려워서. 그렇죠. 근데 그 용기를 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근데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도 있습니다. 이제 제 주위에 이 그 소위 말하는 이제 오노 일가 그리고 뭐 후계자들을 뭐라 그러죠? 이렇게 비서실처럼 이렇게 케어하는 팀들. 예, 팀을 있는 분들이 이제 제 주변에 많아요. 얘기를 들어보면 스타일이 완전 다르다는 거예요. 지금 거의 다 3세로 다 넘어갔잖아요. 네. 근데 1세는 회사를 일으켰기 때문에 그 직원들이 자기 가족이랍니다. 그렇지. 그런 게 이제 자기 그렇죠, 가족이랍니다. 그렇죠. 그래서 할아버지는 항상 이렇게 현장에 가서 직원들이 이렇게 힘들어하고 그러면 막걸리를 사다가 같이 앉아가지고 같이 돼지고기를 삶아서 같이 먹으면서 노래도 같이 부르고 네. 그렇게 해서 회사를 같이 일으키는 그런 오너의 모습이었다 그러면 1.5세는 이건희 회장 같은 사람은 아버지의 그런 모습을 봤기 때문에 직원들을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 직원들을 어떻게는 해야 되는지 그런 거를 기본적으로 보고 자라왔기 때문에 직원들을 대하는 게 또 좀 다르고. 예, 좀 다르답니다. 근데 이제 2세, 3세로 넘어가면 어떻게 하냐면 아버지가 항상 직원들 위에 있는 모습만 봤기 때문에 군림하는 것만 할 줄 안돼요. 그래서 말을 할 때도 일부러 세게 하게 되고 내가 앞으로 여기 주인인데 너희들 뭐 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러니까 마치 종을 다루듯이 그렇게 하는 게 굉장히 강해가지고 그거 최경철 부장이 말씀하셨던 대로 누군가가 그걸 끊어내지 않고 가르쳐주지 않으면 대한민국 경제가 어떻게 갈지 모른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을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그거는 법이 끊어줘야죠. 그리고 정부가 그리고 대한민국의 이런 사법부나 검찰이나 이런 기관들이 끊어줘야 되는 거죠. 사실은 그 회사 내부에서 직원들이 물론 직원을 할 수 있겠죠. 충원을 할 수 있겠지만 잘리잖아요. 직원하면 집으로 가야지. 네. 그렇죠. 어떻게 말해요? 그런 걸 용납하지 않는 그런 기업 문화가 일반적이기 때문에 실은 우리 법 집행이 지나치게 관대했어요. 그런 재벌 범죄에 대해서. 때문에 계속 이렇게 해도 되는구나. 그리고 사실은 이 삼성과 같은 경우에는 뭐 삼성공화국이라는 말이 있듯이 정상적인 법 집행을 마비시키는 그런 뭐 검은 로비라든지 이런 게 아주 일상화돼 있는 그런 기업이지 않습니까? 이런 비정상적인 관계를 이제 바꿔야 되는 거죠. 문재인 정부가 어쨌든 적폐청산을 내걸었다면 그 적폐청산은 비단 지난 정권의 그런 잘못된 그런 관행이나 혹은 제도 이런 걸 바꾸는 것뿐만이 아니라 경제 적폐는 얼마나 많습니까? 대표적으로 이 재벌의 범죄 같은 게 대표적인 경제 적폐잖아요. 그렇죠. 그 청산해야 되는 거죠. 좀 문재인 정부 할 일 정말 많은 것 같아요. 정말 많죠. 지금 네, 뭐 머리 많죠, 아픈 게 예. 한두 가지가 아닐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일상생활비를 자기가 쓴다고 하셨잖아요. 직접 내겠다고. 그건 맞는 얘기예요. 그렇게 해야 되죠. 우리 사실 가정에서도 우리 아이들 교육시킬 때 보면 그렇게 하잖아요. 야, 너 엄마 아빠가 평생 키워줬으니까 이제 너 돈 벌기 시작하면 엄마 아빠한테 좀 갚어. 뭐 이렇게 해서 제대로 경제 교육도 시키잖아요. 그리고 엄마 돈 함부로 엄마 돈 네 돈이야? 뭐 아빠 돈 네 돈이야? 이렇게 뭐 교육도 제대로 시키잖아요. 근데 이분들은 교육을 어떻게 시킨 건지를 사실은 저는 제일 걱정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혹시 그러지는 않았을까요? 전부 다 네 돈이다 이렇게 교육을 받은 게 아니고. 그러니까요. 그러면 경제교육을 한 위원님 말씀대로 제대로 못 네, 받은 최영철 거죠. 부장. 그러니까 이 돈이 누구 돈인지 돈의 주인을 첫째 모르고요. 그다음에 돈을 어떻게 써야 될지 거기에 대한 교육을 제대로 못 받은 거죠. 그러니까 스스로가 할 수 있도록 깨워줬어야 되는데 저분들은 스스로 할 줄 아는 게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재용 부회장도 이번에 재판 과정에서 많이 고백을 했지 않습니까? 이건 많이 배웠다. 이게 이렇게 하면 안 되는 줄 몰랐다는 거죠. 그럼 회사 돈을 빼내서 정유라한테 말을 사주면 안 된다는 걸 몰랐다는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그럼 기본도 모르고 어떻게 삼성을 이끌어 나갔는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가지고 있는 거죠. 야단을 한 번도 안 맞았다라는 게 좀 여자한테 어렵지 않습니까? 혼나본 적이 그렇죠. 그런데 소리 안 들어봤다고. 여자한테 혼나고서 당황했다. 그것도 잘하면서 야단을 한 번도 안 맞아봤다. 정말 놀랍습니다. 과연 그게 좋은 교육이었을까? 정상적인 교육이었을까 싶어요. 그 제가 이거는 그냥 죄송합니다. 제가 그냥 이거는 그냥 한 예인데 한 재산이 한 2조 정도 되는 그 소위 말하는 재벌 기업에서 그 오너가 자기 그 부하들 중에 굉장히 이 그 성정이 고든 사람한테 직접 아이들의 교육을 당신한테 맡길 테니 누구도 그거에 대해 터치하지 말라고 해서 그 사람을 이렇게 붙여준 거를 제가 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은 이제 그
자기 이 오너, 자기가 모시는 사람의 자녀들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하게 교육을 시켰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뭐 그 자녀들이 아주 그렇게 잘 되진 않았는데 그래도 그런 정도로 자기 자식 교육에 대해서 이렇게 사회 지도층이 특히 이런 삼성이나 안 그러면 여기 대한항공, 한진그룹이나 이렇게 그런 형태의 교육을 했더라면 이런 큰 적폐가 일어나지는 않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그게 이제 문제가 뭐냐면 예, 한초예요. 가외 공부만 한 거죠. 그래서 서울대 가야 된다. 이런 가외 공부만 가르친 거죠. 그게 잘못된 거죠. 뭐냐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인성 교육을 시켰어야 되는 거죠. 옛날에 왕들이 이제 갑자기 왕 얘기하기 이상한데 옛날에 왕들이 그 세자들 그 스승을 저기 할 때 어떤 사람을 선발합니까? 그 제대로 나라를 볼 수 있는 사람들, 제대로 성경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들을 사부로 이렇게 모셔서 가르치게 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대단히 중요한데 그런 점들이 제가 보기엔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가 교육이 굉장히 약하다고 최경철 해요. 부장. 사교육 시장이 이렇게 팽배해 있지만 제대로 된 교육을 하지 않죠. 왜냐하면 어렸을 때부터 경쟁만 시켜줘. 그냥 입시. 그러니까 거기에만 붙잡고 앞으로 나가다 보니까 결국 정말 지켜야 할 것들을 지키지 못하는 거죠. 사실 민주주의는 교육 아닙니까? 그죠? 민주주의는 아주 고차원적인 체제고 제도고 이념이기 때문에 공부하지 않고는 사실 민주주의를 따라갈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국가들이 의무교육을 도입했죠. 프랑스나 그러니까 프랑스 혁명을 통해서 민주주의를 도입했던 프랑스는 이미 1789년 프랑스 혁명기에 공교육 그러니까 의무교육을 도입하게 됩니다. 그걸 헌법적 가치로 부여하게 되죠. 사실 그렇게 배운 사람들이 제대로 된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하는 거지 배우지 못한 사람들은 저런 짓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남의 돈, 내 돈을 구분을 못하고 내 돈은 내 돈이고 네 돈도 내 돈이야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제대로 배우는 교육이 바로 재벌가부터 똑바로 하지 않으면 우리 기업 전체들이 저런 식으로 다 따라 배운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제대로 가르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일본에 유학 한초예요. 가셔서 좀 엄하게 좀 배웠을 것 같은데 일본 사람들은 그런 걸 좀 철저하게 따지는 스타일이 아, 있잖아요. 그래요? 이게 이제 저는 걱정스러운 게 이런 네? 거예요. 우리는 박원순 이제 교수. 재벌 대기업이 소유 경영이 분리가 안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대주주로서 그 재벌 대기업을 소유하고 있는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소유주로서 뭐 저렇게 사는 거는 사회적으로 눈살을 받을 만한 일이지만 그 기업 경영에 악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재벌 대기업은 경영까지 한단 말이죠. 저런 그렇죠. 식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그렇죠. 네. 저런 식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경영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회사 돈 갖다가 배임 횡령하고 그다음에 뭐 일감 몰아주기 해가지고 사익 편취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이 재벌 총수 일가의 의식도 바뀌어야 되고 또 2세, 3세들에 대한 교육도 국민적인 이 평균적 눈높이에 맞게 바뀌어야 되고 특권의식 같은 거 없어야 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 전근대적인 이 재벌 기업 재벌 시스템을 바꿔야 됩니다. 그리고 법제도가 그런 방향으로 움직여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나라 글로벌 대기업으로서 삼성은 좋은 회사잖아요. 경쟁력이 있는 회사. 맞습니다. 근데 더 좋은 회사가 못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와, 이 그래서 좋은 회사입니다. 그런데 더 좋은 회사가 못 된다고 말씀하시니까 정말 그럼 베스트가 안 되는 거죠. 네, 우리는. 맞습니다. 예, 베스트가 되어야 되는데 저런 식으로 참치 빼내고 그러니까 베스트가 안 되는 크라운 거죠. 멜론 그러니까 가져다 먹고 네. 이게 문제는 뭐냐면 네, 한초예요. 삼성전자 주가가 지금 한 2배 이상 올라야 되는데 이런 일 때문에 못 오르는 거죠. 사실 외국인들은 삼성전자가 좋은 회사라는 거 알고 우리 국민들도 알잖아요. 아, 그럼요. 너무 스마트폰을 사고 뭐 삼성 거 많이 쓰고 저희 딸도 이번에 아이폰에서 삼성 그 SA인가 그걸로 네. 바꿨다고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들 그러고 해주고 있는데 삼성 총수 일가가 저렇게 이런 짓을 하고 있으니까 오히려 주가도 안 오르고 주주들이 이게 신뢰를 못하고 외부에서 아무런 신뢰도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죠. 이게 좀 개인적으로 정말 안타까워요. 안타깝다. 네. 그러면 앞으로 후속 보도도 계속 하시는 겁니까? 예. 계속 뭐 필요하다면 해야죠. 왜냐하면 이 기회에 아까 이제 박원석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기회에 우리가 뭔가 끊어내지 않으면 이게 계속되면 국가적인 발전 또 삼성 자체의 발전에도 많이 저해가 되기 때문에 저는 이번 기회에 끊어내는 계기가 좀 됐으면 신라호텔 주방에 잠입 취재를 한번 해보시죠. 저 못 들어가요. 아니 그런데 삼성 발전을 위해서는 나가는 좋은 일인데 아시아경제TV의 광고는 좀 걱정이 됩니다. 딴 데서 들어겠죠. 딴 데서. 저는 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삼성 발전에 도움이 되면 우리도 다 잘 살게 될 겁니다. 아, 알겠습니다. 정리하죠. 대기업의 오너들은 왜 공과사를 구별하지 못할까요? 경제의 기본인 주식회사의 주인은 주주라는 사실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했던 행동이 범죄라는 것도 꼭 기억해 주십시오. 눈치 안 보고 하이킥,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